안녕하세요. 다음 세대 선교사 서정은입니다. 네, 엄마들이 아이를 임신하고 나면 어때요? 가장 예쁜 것만 보고 가장 맛있는 것 먹고 좋은 것만 보고 좋은 생각하라고 하잖아요. 왜 그렇죠? 사실 그 영향들이, 그 환경들이 태아에 있는 아이에게 전부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또 때로는 정말 바빠서 힘들어서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태교를 잘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의 기본적인 마음은 아이를 가질 때 평소와는 조금 다른, 그래도 신경을 많이 쓴다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아이들을 낳고 나서 또 진짜 그 사랑스러운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는 그 부모의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좋은 것, 예쁜 것, 정말 멋진 옷들 이런 것들을 입히고 환경적으로 많이 우리가 아이에게 투자를 많이 해요. 그런데 정작 우리 아이들이 보고 있는 만화라던가 우리 아이들이 접하고 있는 영상물에 대해서 우리 부모들은 얼만큼 많은 생각들과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좀 걸러서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나요? 사실 저희 주변에 있는 엄마들을 보면 어느 정도 이제 엄마들 입소문으로 괜찮아 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긴 하지만 진짜 실제로 그 모든 편을, 만화의 그 모든 1편, 2편, 3편, 4편 이 모든 것들을 엄마가 먼저 보고 나서 이거 괜찮은 것 같아 라고 아이에게 보여주는 경우는 좀 드물긴 해요. 특히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요. 엄마가 원하는 영상을 보여주기보다 아이가 선택을 해서 그 영상을 봅니다. 아니죠. 초등학교 갈 것도 없어요. 요즘에는 5살, 6살만 되어도 아이들 핸드폰 전부 다 움직입니다. 돌만 지나도요. 요렇게 움직여요. 너무 신기하게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요. 기계를 다룬 능력이 어른들보다 훨씬 빠릅니다. 사실 엄마들 중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죠. 밥 먹을 때 애한테 핸드폰을 안 줘주면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울고 불고 떼쓰고 감당이 안 돼요. 어떡해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요. 맨 처음 아이에게 핸드폰을 지어주신 분은 바로 그 엄마예요. 아빠라는 거죠. 그때는 몰랐을 거예요. 지금 잠깐 이것을 보여주면 지금 순간 행복하니까 여유로우니까 평온하니까 괜찮을 거야. 그런데 이 시기가 반복이 되어지고 나면은요. 이 아이와 미디어를 분리시키려면 엄청난 에너지와 엄청난 노력과 결단을 필요로 하고 진짜 그것들을 끊어내지 못해서 쩔쩔매는 부모님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처음이 굉장히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아이들에게 핸드폰을 쥐어주고 영상물을 보면서 아이는 재밌잖아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우리도 사실 핸드폰 한번 보고 나면 계속 보게 되는데 그것을 끊어내는 것들이 큰 의지가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아직 그런 의지와 결단력이 자라지 않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지금이라도 단호하게 끊고 우리 아이들에게 미디어 노출 시간들을 줄여나가야 됩니다. 이것의 이유를 제가 좀 과학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에게는요, 신경 전달 물질 중에서 도파민이라는 게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이 도파민이라는 것은 행복 전달 물질인데요. 이 도파민이란 자극을 받게 되면은 우리가 굉장히 흥분을 하게 되고 기분이 업되고 아주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일의 효율성을 높여준다고 해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이 도파민이 너무 과다하게 생성이 되고 또 이 도파민에 노출되어져 있는 환경들이 많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자극이 오면은 더 이상 도파민이 생성되지 않는 거예요. 그 이상의 것을 우리가 추구를 해야지만 노출이 되어야지만 거기에 대한 그 갭만큼 도파민이 생성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른들 중에서도 매운 음식, 짠 음식, 단 음식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처음엔 단짠 아주 맵고 스트레스 받을 때는 막 매운 걸 먹어야지만이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은 그 느낌. 사실 이것도 도파민의 영향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계속 동일한 매운 음식, 동일한 짠 음식을 계속 먹게 되면요. 더 이상은 별로 짜게 느껴지지도 않아요. 더 이상은 맵지도 않아요. 우린 어때요? 더 매운 것을 요구하고 더 달콤하고 짜고 자극적인 것들을 찾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그 자극에 그 도파민의 생성에 우리는 맛을 봤기 때문에 그것들을 경험하고 싶어 하거든요. 미디어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아주 재미난 영화를 봤지만 그 다음에는요, 더 재미난 걸 보기를 원해요. 그 정도 수준에 미치면 에이, 이번엔 좀 별론데?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사실 우리가 에피소드들 중에서도 뭐 1편, 2편, 3편 연결되어서 나오는 영화들도 있고 드라마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전편에 못 미치면 이번 편도 너무나도 훌륭했지만 이미 전편이 이만큼의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면은 이 평가는 굉장히 저조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을 뛰어넘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자극거리들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요, 도파민 단식이라는 말도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가 일명 이제 미디어 금식이라는 말은 사용을 하잖아요. 그 미디어 금식도 도파민 단식 중에 한 가지인 것 같아요. 도파민 단식을 하시는 사람들은 먹는 음식과 우리가 보는 미디어들을 조정을 해서 자극을 없애거나 줄이는 것들을 도파민 단식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도파민에 너무 노출되어 있고 자극에 너무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아이들은 more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미디어도 계속 더 재미나고 자극적인 것들을 원하기 때문에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어린 나이에 이 도파민에 취해버리거나 이 자극에 노출되어 버리게 되면은 그 이상의 것들을 찾아서 계속 굶주리게 되고 목마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아이들에게 너무 재미난 것들, 너무 유익한 것들, 너무 자극적인 것들을 보여주지 않을 수 있도록 그 중심과 기준을 부모님들이 생각을 하시고 보여주셔야 된다라는 것. 오늘은요, 도파민을 통하여서 우리가 미디어 노출이 왜 위험한 것인지에 대해서 좀 나눠보았습니다. 네, 이렇게 미디어에 대해서 조금 며칠 더 나눔을 하려고 해요. 저도 많은 공부를 하고 많이 연구를 하면서 저도 많이 알게 된 것들이 참 많은데 이러한 것들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